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드론의 프로펠러의 원리, 과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드론 비행을 즐기는 법, 그 다음에 조종기의 기능, 항공안전법에 의한 안전수칙은 과연 무엇인가를 수업에 언급하겠습니다. 드론 조종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기면 됩니다. 그러면 드론 비행 즐기는 첫걸음. 처음에 드론을 날리기 전에 기체의 상태를 알아봐야 되겠죠. 기체의 앞면, 방향, 그 다음에 드론이 놓여있는 위치의 그 균형, 프로펠러가 지자리에 있는지,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기의 전원을 켜고 기체의 전원을 넣습니다. 세 번째는 페어링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페어링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조종기의 좌측 스틱, 스로틀을 위로 올렸다 내리는 것이 페어링인데, 이 페어링은 드론과 조종기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페어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는 드론의 수평 유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어링에서 초기화가 끝나면 이제 이륙을 하게 됩니다. 이륙은 스로틀이라는 조종기의 좌측 스틱을 중간까지 올리면서 드론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드론을 자기의 눈높이로 띄워놓고 호버링 연습을 해봅니다. 호버링이라는 것은 드론을 눈높이 정도로 올려놓고 그 고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드론의 어떤 상태까지 확인이 되면 다시 착륙을 합니다. 착륙할 때는 조종기의 좌측 스틱, 스로틀을 지면 위 30cm 정도까지 내렸다가 천천히 스로틀 키를 잡고 있으면 양력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드론이 착륙하게 됩니다. 착륙했을 때 프로펠러의 회전이 멈춘 걸 확인하고 기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행 과정입니다. 비행 중에 비상 상황에서는 조종기의 왼쪽 스틱과 오른쪽 스틱을 동시에 가운데로 모아서 내리면 비상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론의 기본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페어링, 자이로 초기화, 호버링.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 페어링과 호버링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페어링은 드론과 조종기를 네트워크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면 조종자의 의도대로 드론이 따라주게 됩니다. 자이로 초기화는 자이로스코프의 원어인데,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수평을 다시 인식시키는 과정입니다. 호버링은 드론이 이륙한 상태에서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제자리 비행을 하도록 하는 조종법입니다. 페어링, 자이로스코프 초기화, 호버링, 이 세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드론 조종기의 여러 모양이 보입니다. 생산사마다 드론의 모양은 각각 틀립니다만 공통점은 좌측과 우측 스틱이 있다는 것, 공통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스틱은 상승과 하강, 그 다음에 좌우 휘전, 그 다음에 오른쪽 스틱은 전진, 후진, 좌이동, 우이동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꼭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드론 조종기의 기능은 메이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드론의 모델별로 조종기의 기능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만 초기화하는 기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커별로 초기화 기능을 단축키, 펑션 키 기능으로 둬서 한 번에 한 키만 누르면 초기화가 될 수 있도록 구현한 조종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드론을 사시면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조종에 임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종 잘하기 위한 호버링 연습. 드론에 있어서 호버링 연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호버링을 잘한다 그러면 사실 조종의 한 60%, 70%는 이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과 양력이 같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항력과 추력, 요 네 가지의 드론에 작용하는 힘이 같을 때 호버링이 되게 됩니다. 조종 잘하기 위한 연습, 호버링 연습인데 이건 호버링 툴을 이용해서 일정 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는 그 화면입니다. 이거는 동영상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페어링 연습 과정입니다. 호버링 툴을 이용해서 호버링 연습하는 과정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조종기 전원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의 전원을 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원을 넣게 되면 깜박깜박 전멸을 합니다. 자, 페어링을 하겠습니다. 페어링은 조종기의 왼쪽 스틱을 올렸다 내리면 이렇게 전멸하던 것이 점등으로 바뀌고 그 다음 절차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점등하던 것이 전멸을 합니다. 전멸해서 다시 또 점등이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페어링이 다 된 겁니다. 다시 이제 지금 호버링을 해보겠습니다. 스로틀을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호버링은 조종기 스로틀을 올려서 드론이 일정 고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호버링 연습입니다. 자,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높이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더 올리지 않고 이제 이 정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호버링 연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처음 하게 되면 위를 쳤다 바닥 쳤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조종기의 전체적인 기능을 설명해 놓은 화면입니다. 자세하게 한 화면씩 넘겨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수평 유지 초기화합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 요거를 초기화한다는 의미는 드론을 평평한 곳에 놓고 좌측과 우측 조종기 스틱을 5시 방향으로 동시에 내리는 겁니다. 요거는 드론 메이커마다 틀리기 때문에 꼭 설명서를 보시고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조종기의 모양은 각각 틀립니다만 요 두 가지는 5시 방향으로 동시에 내리는 것이 같습니다. 다음은 비상 착륙입니다. 원래 드론을 착륙시키는 것은 조종기의 왼쪽 스틱, 다시 말씀드리면 스로틀을 천천히 내리면 착륙합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드론을 추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왼쪽 스틱과 오른쪽 스틱을 동시에 가운데로 몰아서
드론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꼭 이 기능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 조종기는 좌측 스틱과 오른쪽 스틱을 가운데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비상 착륙 때 각각 벌려서 내립니다.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을 하다 보면 드론이 외부 영향이 없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드론이 흐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미세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요 조종기는 전진, 후진 미세 조종과 좌우 미세 조종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론이 앞으로 스스로 흐르고 있을 때는 가지 말라고 앞으로 미세 조종 버튼을 앞으로 당깁니다. 반대로 드론이 조종자한테 뒤로 오고 있다면 오지 말라고 미세 조종 버튼을 앞으로 밉니다. 그러면 드론이 조금씩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호버링이 유지를 합니다. 계속해서 또 좌측으로 움직일 때는 좌우 미세 조종을 오른쪽으로 눌러주면 좌측으로 흐르던 드론이 오른쪽으로 위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미세 조종을 순발력 있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도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드론이 저절로 회전할 때의 미세 조정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종기의 왼쪽에 있는 이 스틱, 요거는 미세 조정 버튼인데 이것 역시 드론 스스로 좌측으로 회전하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좌측으로 회전하고 있던 드론이 우측으로 제자리로 옵니다. 다시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으면 좌측으로 미세 조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자리를 잡습니다. 비행하고 있는 드론과 어린이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비상 상황이죠. 이럴 때는 먼저 드론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에 빨리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로틀을 아래로 착륙시키든지 아니면 좌측 스틱과 오른쪽 스틱을 가운데로 몬다든지 아니면 각각 벌려서 내리면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완구 드론으로 촬영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단지 취미 활동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촬영 의도가 없더라도 완구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사전 촬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비행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비행 허가는 onestop.go.kr라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비행 허가가 필요한 지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앱스토어에서 Ready to Fly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본인 조종자가 있는 위치가 비행을 날릴 수 있는 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역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공역이란 항공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관제 공역과 비관제 공역, 통제 구역,
주의 공역 이렇게 나눕니다. 통제 공역은 비행 금지 구역과 비행 제한 구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말씀드린 Ready to Fly라는 어플에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붉은색으로 표현된 구역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조종 잘하기 위한 총정리. 첫 번째로 조종기 전원을 넣고 기체에 전원을 넣으면 기체의 LED가 전멸하게 됩니다. 조종기의 왼쪽 스틱을 올렸다 내리면 페어링을 합니다. 페어링이 되든지 안 됐는지는 아까 전멸하던 LED 램프가 점등을 하게 되면 페어링이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간혹 LED가 계속 전멸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기체와 조종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연결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시 연결했는데도 계속 LED가 깜빡이고 있다면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고도가 유지되는 기압계 모드, 다시 말씀드리면 호버링 모드는 페어링 긴 다음에 하셔야 되겠죠. 페어링이라는 것은 드론과 조종기의 네트워크를 유지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페어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명령도 드론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항상 드론은 평평한 곳에 놓고 페어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초기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을 조종하지 않을 때는 조종기의 왼쪽 스틱은 항상 아래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프로펠러가 휘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종기 전원을 끄면 안 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끄면 드론이 내려올 곳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배터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기의 전원을 끈다 하더라도 드론은 계속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기의 전원은 절대로 끄시면 안 됩니다. 프로펠러의 휘전을 멈추지 않을 때는 왼쪽 스틱을 2, 3초 길게 내려잡고 있으셔야 휘전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60도 휘전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서 드론을 플립이라는 기능을 간혹 하는데 이거는 배터리의 방전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를 권합니다. 플립 기능을 이용할 때는 상하 좌우 한 2m의 공간을 확보하셔야 되겠죠. 비행 전에는 항상 기체의 사용 설명서와 항공안전법을 확인하고 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항공안전법과 드론 조종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드론을 비행하시면서 재밌게 또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